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일부 지원하기로 이 야당과 합의했다가 현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번복되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 부총리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만나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억 원 중에 5천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걸 거부한 건데요. 이를 두고서 지금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간사직을 던지겠다고 나섰는데 이걸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행정부에 대한 당 우위를 주장하는 일부 지도부의 오바라고 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청와대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결과일까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점은 이런 엇박자 속에 멍드는 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라는 점을 정치권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합의를 뒤집으면 과거 세월호법 합의를 뒤집은 야당을 여당이 비난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으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기본이라고 할 때 이제는 기본에 좀 충실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뭐 시간이 빠르다. 근데 이런 식의 빠른 시간은 좀 좋아요. 금요일 이렇게 빨리 오는 거. 그렇죠. 딴 거는 좀 빠르면 좀 아까운데. 주말은 더 빨리 가죠. 빨리 오는 건 좋아요. 네. 예. 근데 뭐 남들이 다 불금 하는데 난 불금을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회식 한번 잡아야 되겠네요. 근데 요새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술도 영 네. 못 먹겠고. 아유.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 바게인인데요. 마기. 예, 영어 동사형으로는 바게이닝. 예, 우리말로 흥정입니다. 예. 흥정 나쁜 게 아니죠. 예. 자본주의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럼요. 가격을 협상하는 거죠. 자, 오늘 카피 왜 흥정인지 와 닿으시죠? 제가 앞서 얘기한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참 큰 해프닝이 터졌습니다. 예. 점심 무렵에는 이제 무상보육으로 불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여야가 합의했다. 속보가 뜨더라고요. 예. 잘 풀려가나 보다. 다행히 법정 시한 지키려는 여당 또 힘겨루기 야당 예. 그래도 이제 물꼬를 트는구나 그랬는데 오후에 느닷없이 합의 결렬 소식이 나와서 뭔가 글쎄요. 했습니다. 예. 예,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사퇴 표명을 했고요. 혼선의 책임을 지겠다. 그런 건데 뭐가 혼선이냐면 애초에는 야당이 실수한 거 아니냐. 이 성급하게 타결 발표를 했다. 예. 근데 이제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요. 의총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기자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브리핑을 자처해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을 했고요. 이 해프닝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여당을 성토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원내대표단 교문위원들이 긴급회동을 해서 국고 부담은 절대 불가. 그러니까 애초에 국고 부담은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거예요. 지도부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황우여 부총리가 이 여야 간사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풀려나간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가장 재밌는 대목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황우여 장관,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죠. 통화 내용인데요. 이 김재원 의원의 목소리가 협상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러면서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네. 많이 하셨겠죠. 네. 새삼스럽게 왜 물어볼까? 제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은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 기재부 쪽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효라는 건 황우여 부총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협상력이 없다. 아니, 협상력이 아니에요. 협상 자격이 네, 없다는 네. 건지, 권한을 준 바가 협상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부총리가 여야 간사와 얘기를 하면 자격이 없을까? 네.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격이 없을까, 권한이 사실, 없을까, 예, 뭐 고민이죠. 신상범 의원, 신상범 여당 간사죠. 주문이 저희가 간사입니다.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분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절을 하셨고요. 대신에 야당 간사시죠. 김태년 의원은 잠시 후 8시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막이 좀 조금 한쪽 입장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한쪽 입장에서 네.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공교로운 것이 교문위를 둘러싸고 사실 이제 누리과정 예산 네. 이 무상 보육이죠. 이 부분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요. 네. 그 시점에 이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속보로 전해진 후 사실 나중에 나온 이제 보도들은 여야 지도부를 모두 불렀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여야 전화를 걸었고 예. 회동 이유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 그건 일리 있다. 그리고 나서 현안 협의를 좀 하자. 그랬더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젠다가 뭐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 아젠다가 좀 불명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젠다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불러서 지금 시점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법정 시한 지켜서 예산안 통과시켜 주시오. 뭐 관련 이야기 이제 메시지였을 텐데요. 눈치 빠른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셨는지 어쨌든 이제 청와대 회동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당만 격 들어간 떨어진대, 거죠. 격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꾸 만나면 대통령 격도 떨어지고 야당 대표 격도 떨어지고 그럼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거를 안다 하더라도 아니 만나가지고 그 얘기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나올 수 있고 네. 자꾸 만남의 기회를 하고 이 대화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슨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자격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면.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과정을 보면 예. 여당 지도부 오후에 들어갔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시간 5분 동안 주로 대통령께서 예. 강한 주문을 했다. 강한 주문은 이제 3대 현안에 대해서 시한 때를 맞춰서 네. 꼭 처리해달라. 이 3대 현안이 한 호주, 한 캐나다 FTA 비준안 지금 국회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당은 이제 듣고 나왔겠죠. 김무성 근데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야당 들어가면 이렇게 듣고 나오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당은 야당대로 이미 회동이 있기 전에 오전에 네.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여당 지도부가 들어가서 일방적인 주문 듣고 오지 말고 국민의 뜻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가 들어가지. 저는 이게 방자 말전하기 놀이 같은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들어가서 얘기를 여쭈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 말이야.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얘기해. 비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걸 대변인 논평이나 성명을 낼 거면 제 생각에도 또 이제 좀 강한 압박을 받거나 들을 말은 듣더라도 가서 국민 뜻은 이러하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야당이 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부부싸움 싶습니다. 하면 애들한테 야 저기 가서 이 아빠가 이거 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맞습니다. 이러면은요, 사실은 야당 소통 얘기할 자격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뭐 언제는 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느냐, 지도부를 안 만나느냐, 맞습니다. 막 이러다가 만나자 그러면은, 격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흥정 정치가 이러니까 문제예요. 어제 흥정 깨진 판이고요. 네. 지금 이제 판돈 376조 원입니다. 무려. 이 지금 맞습니다. 배팅 게임 하면서 네. 서로 오늘까지 이제 그 감액 심사가 끝나고 이제 증액 심사 시작이거든요. 요 증액 심사가 우리가 밀실 예산 협의 얘기하는 건데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청와대 들어가서 부탁이라도 받으면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면은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가 자꾸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동시에 뭐냐면 이 여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점점 갖춰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큰 네. 총대는 맺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유했다. 그간의 불화는 풀렸다. 이런 이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남북 간의 흥정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북 간 흥정 오늘 이효 여사 중요합니다. 저 대리인이 오늘 북한하고 들어갑니다. 개성으로 들어가서 이효 여사 방북을 위한 이제 남북 이 실무 접촉을 하는 셈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북한 그 유엔의 인권 결의안 때문에 굉장히 격노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효 여사 뭐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인도적으로 잔잔한 행보를 좀 잘 순항하시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물꼬를 트는 좀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오늘 또 실무 협상 둘러싼 남북 간의 흥정 아하. 지켜봐야죠. 예.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흥정 뭐 일종의 이제 배팅 게임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퀸의 노래로 퀸? 불금이니까 퀸. 예, 플레이 더 게임 한번 들으시죠. 플레이 더 게임. 예, 이거 요새 광고막으로도 나오던데.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보이스피싱.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전화 받아보셨죠? 저는 한 3번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끊은 적도 있는데요. 너무 티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원주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속아서 거액을 송금할 뻔했는데 다행히 현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던 또 한편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던 전직 경찰 간부가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이 큰데요. 우리 김 XX 팀장 이래가지고 오는 문자도 여러 번 많이 받으셨을 텐데 바로 거기에 총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 금액이 약 400억 원에 피해자 수는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보이스피싱. 그런데 정말 적시에 나타나서 바로 이 할머니를 도운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박문수 경사 연결해서 당시의 상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경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진짜.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할머니께서는 일남 사녀의 자녀를 두신 73년세 되신 분인데요. 예. 자녀분들은 성장하셔가지고 미래에 다 나가 계시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생활하고 계신데. 예. 그 막내 따님이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대학 교수로? 예. 그 사채업자들이 막내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하고. 빚 보증을 쓴 친구가 도망을 갔으니까. 이 따님이 돈을 갚지 않으면은 그 장기를 적출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야. 이런 협박을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엄청 놀라셨죠. 당연히 놀라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놀라냐면요. 저는 유사한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꼬마애를 데리고 있다.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그랬어요. 이왕 데리고 계신 거 잘 좀 키워달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잘하셨네요. 예. 근데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딸로 위장한 여자분이 전화상으로. 소리 질러요. 예, 엄마 살려주세요. 맞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공포심은 극에 달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대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으로 출발을 한 상태고. 그때 이제 둘째 따님하고 이미 통화는 하셨어요. 예. 한 번. 예. 그래서 이 둘째 따님은 보이스피싱이다. 예. 엄마 믿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제 은행으로 출발을 하시니까, 그 둘째 따님이 인천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천청에, 신고를 하셨고, 그 인천청은 또 신속하게 긴급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강원청 곧바로 사건을 이송을 했죠. 그래서 이송을 하셔가지고 그 신고를 받으셔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이 선지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지령이요? 예. 뭐냐면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상황 파악을 사건의 개요를 파악을 한 다음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선지령 시스템은 우선은 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긴급한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지령을 받고 우선은 할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범인하고 통화를 하는 중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가 안 되죠. 전화 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걔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셨습니다. 곧바로 농협으로 저희가 먼저 출동을 했죠. 도착을 해보니까 할머니 아직 안 오셨고, 그 농협 직원분들한테 그 할머니의 인적사항하고, 그리고 계좌 그 정보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은행 거래 정지를 우선 요청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하실지 모르니까 ATM기 사용을 못하도록 요청을 한 다음에 한 1분 후에 할머니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송금을 하러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시는 모르는 거죠? 상태셨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그 모든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은 그 자기네가 데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불안해 하셨는데도 그 우리 경찰분들이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들으시던가요? 돈을 넘기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처음에는 이 할머니의 공포심이 예.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사리 판단 자체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예. 그 최초에 그 신고를 하셨다는 그 둘째 따님과 예. 통화를 하시면서도 큰아들로 착각을 해서 아드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정신이 없으니까. 예, 당황하니까. 그렇죠. 혼인 나가신 상태셨죠. 그래서 그 할머니분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안정을 좀 취하시게 하시고, 예. 그러고 사건 정황을 쭉 설명을 드리고, 대구로 이제 저희 경찰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가는 도중에 마침 그 셋째 따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그 직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둘째 따님, 예. 셋째 따님, 예. 셋째 따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예. 아무래도 할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랬더니 따님도 그러면은 병원으로 모셔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병원으로 구호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정말 수고하셨네요. 예?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낙 다양한 건 아니지만 3번 받아봤는데 뭐 한 번은 우리 애를 데리고 있다. 또 한 번은 서울중앙지검이래요. 그러면서 두목 누구가 어디 전남 어디에서 잡혔는데, 예? 제 이름으로 된 대표 통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만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통장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싫은데요. 그랬더니 왜 싫으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서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가만히 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혹시 과거에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요. 자, 예, 그렇죠.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합쳐하는 전화가 많거든요. 예. 실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정보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같은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녀 납치 같은 그 범죄 관련 신고를 받게 되시면 우선 의심을 하시고 예. 자녀의 현 위치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좀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에선 절대로 전화로 뭔가를 묻거나 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출석 요구서를 이상하게 다른 용어로 얘기하고 이런 허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참 그때도 기가 막혔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잡기가 힘들죠, 사실. 예? 실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이 사용했던 그 휴대폰을 추적을 한 결과 이 대포폰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또 계좌 추적을 한다고 해도 예. 역시 차명 계좌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전화번호를
정보를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 발신지가 중국으로 또 확인되고. 실제 이 중간책이나 전달책이 ATM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이나 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그 보이스피싱 통화를 하는 현장 이런 데서 검거하기 전에는 사실상 검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 경찰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797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경찰 아저씨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놈들 싹 다 잡아 넣어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1121님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나무의 말이 아니네요. 이건 뭐 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맨 처음에 놀랍니다. 제 아는 그 외대에서 교수하시는 분도 아들이 납치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색이 됐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또 다른 사건이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김명 팀장 사건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총책, 이 전직 경찰 간부였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죠? 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범죄 수법을 개발하고 정보를 빼내기가 용이한 면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분이 경찰관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고요. 일단 뭐 사건 외에도 경찰관 관련 비리나 뭐 범죄 사실이 매스컴에 발표될 때마다 참담한 그런 심경이 듭니다.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이버 수사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범죄 정보나 수법, 또 그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검거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완벽한 조직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대부분의 경찰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직업윤리가 가끔 이렇게 좀 망가진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직업윤리가 망가지더라도 이렇게 범죄에 손을 대게 됐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분도 뭐 처음에는 국민의 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당연하겠죠. 경찰관에 입직하셨을 텐데 그런 분이 범죄 조직의 총책이라고 밝혀진 그 사실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욱 경찰에 대한 어떤 큰 불신이나 배신감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래도 일선에서 밤잠도 제대로 좀 못 이루고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은 여전히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경찰분들, 저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할머니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아주신 분이죠.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박문수 경사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온라인 서점들이 난리 났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격 할인 폭도 80%, 90%. 이왕이면 거저주지. 저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오늘부터 도서점까지 시행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가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네, 오늘부터 도서점까지, 이제 개정된 도서점까지입니다. 원래 도서점까지는 있었고요. 사라져가는 우리 추억의 동네 서점 살리자, 또 중소출판사 보호하자, 이런 취지 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은요, 이제 신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18개월 이내를 신간이라고 하거든요. 나온 지, 그 다음에 18개월이 지난 구간, 이렇게 나누는데, 신간과 구간 모두 책 할인율 15%로 제한한다. 상한선이 15%다. 더 할인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러면은, 구간들은 더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그때는 가격 재지정이라는 이제 융통성을 좀 뒀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판사가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겁니다. 이제 15,000원이었으면 한 10,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이제는 이제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 너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가격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이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싸죠. 왜냐면은 기존의 할인폭의 상한선은 19%였으니까, 근데 요번에 15%로 낮췄으니까, 일단은 비싸게 사는 거는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책가 거품을 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할인율이 많이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워낙 높아서 출판사가 가격을 고가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출간될 때부터 재간 매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당국의 이제 취지입니다. 실현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개정안에 좀 허점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카드사, 통신사 할인을 좀 용인을 해서 역시나 대형 온라인 서점이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고 서점을 그냥 놓습니다. 지금 중고 서점이 굉장히 인기를 붐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중고 서점은 이제 신간이, 여기 중고 서점에도 신간이 자주 들어옵니다, 많이.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뭐, 일주일 지난 책도 오고 그런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재나 이런 규제가 없어서 좀 미비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전세 얘기 좀 해보죠. 전세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반전세, 반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월세 많고.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월세 비중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세 내는 분도 많은데요. 지금 뭐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개수 조정하고 있고, 옆에 이제 조세위원회에서는 이제 조세소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 처리하고 있는데, 어제 조세소위에서 뭐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고 있는 월세를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준다. 이거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통과를 해줬거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세입자가 자기가 내는 월세 지금액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모조리 이제 세금 거기서 빼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전에는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7천만 원까지 연소득 받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해준다. 그러니까 월세 시대를 정부도 좀 용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월세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액공제. 그리고 말이에요. 담배값 인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담배 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조세소위, 이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왔냐면은 담배 세금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자. 그러니까 담배 가격 자체를 올리면 워낙 저항이 크니까 이제 그렇게 개별 소비세 개정안으로 좀 담배값을 올려보자 이런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 논의가 됐는데 말도 안 된다. 이제 야당이 격렬하게 맞서가지고 일단 조소소위에서는 그런 방식은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특히 이번에 또 치열하게 붙은 게 법인세 인상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전면 인상해야 된다. 한 25%까지. 근데 이때 여당이 맞서가지고 담배값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는 조세소위에서 그냥 통과는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보류 상태다. 이런 얘기지만 또 다른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또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담배값 인상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제가 야당이라면은요. 물론 겉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척 하면서 근데 담배값 올려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담배값 올리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을 해요. 올린 측에서. 그게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반대 조금 하는 척 하다 그래 올리고 싶으면 올려서 이제 뒤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무슨 바가지는 상대방한테 다 쓰게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16년 총선에 이런 담배값도 올린 여당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책에 들어온 건데 우리 얼마나 반대했어 이러면서 그렇죠. 야당에서 우리 신 교수님의 이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기본이에요. 그건 정치에. 근데 말이에요. 환율이 너무 올라요? 이 미국 금리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1달러에 얼마야 할 텐데요. 1115원입니다. 1115원까지 왔어요. 어느 순간 왔는데 1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올랐냐? 달러가 강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 뒤에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연준의 태도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게 예.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몇 %면은 그러니까 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은 금리 올리겠다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온 얘기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도 즉 인플레가 없어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요. 이제 의사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통화 정책 결정하면서 한 마디씩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네. 항상 나오는 말이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금리 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구를 빼자. 이때 이 상당 기간, considerable time이라는 문구를 빼자. 뭐 이러면서 좀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는지 타이밍을 모르게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이제 대학 때 포커 같은 카드 칠 때, 우리 이제 뭐 깜깜이라는 또 그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아. 자기네 마음대로 올리겠다, 금리 인상. 아하. 금리 인상 시점은 기준 없이. 그게 더 그러니까 무서워요. 너네들 조심해라. 달러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회복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